국내 최초로 이렇게 MPO 파트너십 페어 박람회를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최근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최근 저희가 기업의 사회공헌과 CSR을 담당하시는 분들 한 20분을 대상으로 7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각자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내용과 고민점을 5분짜리 PPT로 발표를 했어요. 그 20분 중에서 딱 한 분이 자기 돈을 내고 그 교육을 받으시겠다고 투자하신 기업인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발표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목표는 내년에 후원기업 15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그 커뮤니케이션과 설득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셨더라면 좀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인지부조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가 뭐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생각의 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NGO를 바라보는 기업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일단 방어적입니다. 또 어떤 돈 얘기를 하려고 할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흔히 말하죠. 마음의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마음의 장벽을 깨고 소통을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는 설득적인 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신뢰, 흔히 3C라고 합니다. 신뢰가 있고 또 카리스마, 개인적인 매력이 있고 상한 장악력이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자신이 잘하는 전공 분야인 장애에 관련된 이슈를 설명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이 해왔던 일을 털어놨더라면 훨씬 더 사람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잘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언론사 기자로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한 직원 20여 분 되는 NGO에서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제가 NGO에서 조금 놀란 건 NGO를 굴리는 큰 세 바퀴가 있죠. 사업, 그리고 모금, 그리고 홍보. 근데 이 NGO에도 하이어라키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네. 육두품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홍보입니다. 사업이나 모금에 비해서 홍보는 그저 언론에 보도자료 뿌리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혼자 소식지 제작해주는 그런 역할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과 달리 NGO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사업과 홍보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모금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자원이 부족한 NGO에서 왜 이렇게 사업 따로 모금 따로 홍보 따로일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통합적인 전략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저는 NGO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의 모습일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단언컨대 정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NGO 상당수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영국의 MPO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앞으로 달라질 미디어 트렌드 10가지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NGO들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M&A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문 닫는 것이 여러 개였습니다. 저는 이 미디어 환경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디어 환경 변화는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흔히 SMCR이라고 하죠. 보내는 사람과 메시지와 채널과 받는 사람.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메시지가 결국 저희 같은 언론 매체들, 매스미디어들이 만드는 콘텐츠였죠. 이 채널은 이거를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때까지 뿌려주는 유통 채널입니다. 근데 이 콘텐츠하고 플랫폼이 예전에는 통합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분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사 내부에서는 스티브
장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년만 늦게 스마트폰을 개발했어도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편하게 앉아서 만들고 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등에 다 유통 파워를 빼앗겼거든요. 네이버 광고 매출이 작년에 3조 원에 육박을 했는데요. 이게 전국에 있는 언론사 3,700개 전체 광고 매출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광고 매출보다 더 높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요. 사실 이 하드웨어가 바뀌는 것보다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체 플랫폼이 바뀜으로써 사람들의 생각, 행동, 습관이 변화하는데요. 이걸 우리들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더 나은 미래도 레거시 미디어로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가 유행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체인지 그라운드라고 하는 20대 젊은 카드뉴스를 만드는 청년 스타트업하고 1년 동안 협업을 했습니다. 저는 카드뉴스만 잘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내놓은 기사를 체인지 그라운드는 카드뉴스로 만든 거였는데요. 근데 체인지 그라운드는 만들어 뿌리면 10만 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도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체인지 그라운드는 페이스북 구독자가 19만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10,000명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왜 이럴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 대표님을 저희 비영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초청해가지고 비영리 단체분들하고 같이 카드뉴스를 만들었어요. 한 주 배우고 그 다음 주에 만드니까 다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잘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럴까 얘기하더라고요. 이용구 대표님이. 결국 그 콘텐츠 자체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콘텐츠를 뿌려주고 공유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는 강력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거더라고요. 한번 공유를 하면 엄청나게 파급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도 필요하고 또 이 자발적으로 이 콘텐츠를 퍼나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문제는 커뮤니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번 중 3번만 대박이 나도 되니까 6개월에서 한 1년쯤 계속하고 뭐 심플하게 하라.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를 저희는 잠깐 까먹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NGO가 사라질지 모른다라고요. NGO의 핵심이 뭐예요? 커뮤니티를 잘 만들고 그거를 확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NGO가 할 일을 언론사도 하고요, 기업도 하고요, 심지어 개인도 다 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씩. 닷페이스라는 언론사, 매체입니다. 이 친구는 조소담 대표는 20대예요. 저희들이 청년 기자를 교육시키는 공익 분야 기자 양성 교육과정 프로그램 청년 세상을 담다라고 청세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1기입니다. 제가 멘토링을 해줬던 친구인데 저희보다 훨씬 낫습니다. 20대 대상으로 하는 영상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스타트업인데요. 이 친구들을 한번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관련된 이 친구들이 페미니즘 관련 행사를 했더니 유료였는데 500명이 금방 모였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여성 관련 단체에서 행사 한번 하는데 이렇게 빨리 500명 모을 수 있겠을까요? 네. 기업 사례입니다. 되게 재밌게 본 사례인데요. GS 칼텍스가 베트남에 팬 4만 명 되는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가지고 있대요. 예전 같으면 드라마에 PPL 띄울 겁니다. 근데 이거를 페이스북으로 했다는 거예요.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안전하지 않은 헬멧을 타고 다니니까 그 헬멧을 쓰자라는 캠페인인데요. 이 헬멧을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서 디자인하는 것도 색깔 입히고 어떤 목공소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다 취재하듯이 써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페이스북 팬미팅을 10차례 넘게 하고 그걸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인플루언서들한테 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게 하고 마지막에 헬멧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댓글만 5만 개가 달렸답니다. 자,
개인은 어떨까요? 제가 올해 초에 미국에 출장을 가서 미국 온라인 모금 트렌드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페이스북이 지난 3월부터 개인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는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기부 버튼이라는 범위입니다. 이게 2015년에 페이스북에서 비영리 단체들도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줬어요. 지난해 75만 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거를 개인한테 허용을 해준 겁니다. 교육, 의료, 그 다음에 위기 상황, 개인 비상사태, 애완동물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허용이 됐고 미국에서만 일단은 지금 베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고펀드미 같이 개인이 모금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대에는 둘 사이에 중간에서 뭔가를 연결을 해줬던 비즈니스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기부자들의 후원금을 받아 관련된 사업을 해주는 NGO 또한 엄밀히 말하면 이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일어났던 사건 사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취사 선택해서 가공해서 알려주는 언론사도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중에 하나죠. 사람들은 이제 점점 자기가 필요하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알리는 미디어이자 NG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미디어인지 플랫폼인지 콘텐츠 매체인지 광고회사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어젯밤에 저희 딸이 뭔가 제 거를 만지더니 이런 걸 하나 넣어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될까?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톰 포럼스키라는 정말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이제 모든 기업은 미디어 기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NGO는 미디어 NGO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NGO는 그 자체로 미디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마음가짐을 달리 가져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차별화된 코어 메시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이 장표를 보시면 네팔 지진 났을 때 아래는 제가 받았던 단체들의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위에는 해피빈 모금합니다. 메시지가 어떤가요? 다들 너무 비슷합니다. 메시지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름 있는 NGO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이 모여서 많아지니까 이곳은 잘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 더 많이 모이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 차별화된 메시지가 필요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는 관계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푸시였습니다. 푸시. 내가 하는 걸 그냥 뿌리는 거죠. 하지만 관계는 뭡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우리 단체의 잠재 고객을 이 기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과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관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행사를 할 때도 행사 다 하고 나서 모객을 할 때 뿌리는 게 아니라요. 행사 기획 아이디어를 구하고 행사 장소 기반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같이 준비할 사람도 찾고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공유하고 참여 후기도 하면서 말이죠. 네, 관계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인지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여성가족부 정책 목표 중에서 성인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성인지, 소민지라고 하는데 성인지입니다. 모든 정책에 성별 요인을 고려하는 관점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정책입니다. 저는 비영리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모든 사업과 모금에서 커뮤니케이션 인지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무리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그 네이버 해피빈과 공동으로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공감 펀딩 107개 프로젝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위의 것이 참여자 수가 10위인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1위가 34,000명이 참석해서 4억 9천만 원을 모은 SBS 나도 펀딩의 평범히 간절한 33살 그녀라는 겁니다. 신경 섬유종을 앓는 여성의 수술비 모금 사례고, 2위는 그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 저희 더나미래는 그 거인병을 앓는 농구 선수 치료비 지원이 4위였습니다. 물론 어금니 아빠 사건이나 세희망 씨앗 사건처럼 이런 식의 감정적인 개인 기부가 다소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남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불의에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트리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이죠. 미디어오늘에서 이틀 동안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했는데 언론사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연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년 전쯤에 워킹맘에 대한 책을 내서 출판사에서 그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해야 된다고 해서 펀딩을 하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서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이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카카오에서 스토리 펀딩으로 100억을 모금을 했는데 이분이 혼자서 10억을 했다라고 하더군요. 뭐냐면 3대 나라 슈퍼 3인조 사건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의 재심을 도와주는 그런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하겠다라고 해서 그걸로 펀딩을 성공한 거였습니다. NGO에서는 기부금이 떨어지고 후원자가 발굴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후원자들이 사라지지 않은 건 아닐까, 어딘가에서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걸 잘 못 잡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터뷰 때문에 각 비영리단체들의 고액 기부자들을 한 10여 명 넘게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기부하는 단체의 모금 직원들보다 더 훌륭한 펀드레이저입니다. 모금 아이디어도 정말 많고요. 말을 하지 않지만 단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영국에서 그 모금 시간 대비 ROI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이 위에 고액기부, 약정기부, 유상기부, 이 고액기부자 한 명을 갖고 있다는 건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ROI가 높은 상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도 바뀌고 콘텐츠도 바뀌지만 하나도 안 바뀌는 게 바로 신뢰입니다. 소비자들이 신뢰가 있어서 물건을 사듯이 이렇게 고액기부자들, 후원자들은 신뢰가 있어야 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죠.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는 가치, 신뢰 이런 보이지 않는 걸 팔면서 돈이나 참여든 후원이든 이런 모든 자원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영리 기업의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영리 단체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제 도남미래 1년 반쯤 후에 합류했는데요. 처음에 한 1년 넘게 취재하려고 전화를 해도 거기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조선일보 공익섹션입니다 하고 조선일보를 팔았습니다. 브랜드가 없어서요. 근데 5년쯤 지나니까 굳이 조선일보를 팔지 않아도 더남이래요. 더남이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브랜드를 갖는다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정말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서 5년 안에, 저는 5년 경험했습니다. 짧으면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업이든 프로젝트든 모든 자신들의 활동에서 좋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